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고용보고서 애플 실적 발표고요. 5월 FOMC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큰 폭 상승을 주었던 재료는 고용보고서와 애플 실적 발표인데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은 큰 폭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월가에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요 밑에 수치를 보시면요. 비농업 취업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소폭 올라간 3.9%를 보이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애플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사주 매입, WWDC에서 AI 전략 공개 기대감으로 5.98% 갭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5월 FOMC에서는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고요. 양적 긴축 속도 완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배제 언급에 따른 금리 정점 전망에 힘이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내리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FOM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요. 빅스 지수가 13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한 분기점인 4.5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105 라인을 깼습니다. 원유가 중요시기였던 80달러를 깨고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트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FOMC 회의와 고용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가장 큰 폭 하락한 투자자산은 유가입니다. 6.85% 하락했습니다. S&P 업종 ETF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업종이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지표가 한산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정도의 관심이 가고요. 완화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기술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차트 분석가들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안착하는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 하향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주 빅 이벤트였던 5월 FOMC에 대한 투자 현황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5월 FOMC 회의 요약은 이와 같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멈추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투자은행 평가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bp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곳입니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12월 이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한 달 남짓 남은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8, 25bp 인하 가능성이 8.2%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월 FOMC 기자회견을 요약해봤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한데 1분기에는 데이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그러한 확신 도달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 금리 움직임이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글은 제프리스라는 금융기관에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향후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인데 데이터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연준은 금리 경로를 예측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임. 다음 FOMC의 점도표를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6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금리 인하 계획이 좀 더 명확해지는 중요한 FOMC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연간 금리 인하 계획은 일주 전과 현재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일주 전에는 9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올해 그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였는데 고용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첫 금리뿐만 아니라 12월에도 한 차례 인하를 하면서 50bp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기업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등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유하신 기업이 있는지 꼭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5월 FOMC와 고용보고서에 영향받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요.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난 금요일 4월 고용보고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금리가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4.5%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4.5%에 주목하자고 했는데요. 확실한 이탈 및 하향 안정화는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에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 라인에 주목하자고 했는데 하루지만 105 라인을 소폭 이탈하여 104.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평선 지지 라인이 있는데요. 다시 105 라인 위로 올라가지 않고 기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제가 중요시하는 1360원 아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에서 위든 아래든 가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자고 했는데요. 지난주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서 큰 폭 하락하다가 피보나치 38.2 구간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20일 이평선 저항 속에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50일 이평선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지표로 보자면 RSI가 50 이상으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유가, 빅스, 금입니다. 먼저 유가를 보시면 8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까지 깼습니다. 80달러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와 같은 유가의 하락은 미국 고용지표 완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진행이라는 것 때문에 한 주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0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16, 20에 주목하자고 했는데요. 16 아래로 내려왔고요. 13.49를 기록 중입니다. 16과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 속에 실물 수요의 약간 둔화된 모습 속에 단기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술적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데요. 현 조정은 하락이 시작되는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의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데드캣 바운스일까 아닐까? 데드캣 바운스라는 것은 하락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을 가리키는 주식시장 용어입니다. 짤막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한 장에 요약해 봤습니다. 보시면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 반등 구분 방법을 이 차트 분석가는 S&P 500 주식의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의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SPX A20R이라는 게 있는데요. S&P 500 주식 중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거래되는 비율을 가지고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 설정은 과매도를 10%로 잡았고 돌파 수준을 70%로 잡았고요. 녹색 음영은 과매도 상태, 녹색 화살표는 70%를 상회하는 후속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요것인데요. 작년 3월과 4월, 10월과 11월의 셋업 시그널을 보면 둘 다 상당한 반등이 이어졌다. 이 반등에 이어진 계기가 SPX A20R이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70을 넘어서면서 전고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장, 전고 라인 돌파, 상승장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이 지표가 70%를 돌파하지 못한 빨간색 음영을 확인하자 여기인데요. 이때는 미약한 반등이었고 스파이크 S&P 500 ETF는 10월 말 신저점으로 움직였다. 일시적 반등 후 더 깊은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지표는 4월 중순에 과매도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번 주에 다시 50%를 넘어섰다. 최근 4월 중순에 과매도 영역으로 왔다가 지금 반등 중입니다. 과매도 반등이 실제로 진행 중이지만 일시적 반등이 아니려면 70% 이상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70%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전고 라인까지 돌파하는 강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매주 제가 보여드리고 이 차트 분석가 의견이 어떤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지수 차트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는 1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현재 5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RSI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려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들은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야 이 조정장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20일 이평선이랑 맞물려 있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고점에 대한 단기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50일 이평선의 안착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38.2 구간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갭상승으로 이렇게 50일 이평선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50일 이평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을 연결한 요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한데 이 또한 50일 이평선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돌파 및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요 전고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50일 이평선 저항권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50일 이평선인데 여기 돌파 및 안착이 단기적으로는 전고 라인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3대 지수가 재차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있으려면 50일 이평선의 안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실적 발표는 개별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좀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5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